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에서는 2030 청년들의 분노를 담아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민노총의 고용 세습을 폐지하는 우리 공화당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공화당의 젊은 당원 양정원 당원께서 기자회견문 성명서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제멋대로식 중국 폐렴 방역 정책으로 대한민국 서민경제가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IMF 세대, 외환위기 세대를 넘어 문재인 세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잠겨버린 취업문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 청년 실업 41만 명, 청년 실업률 10%, 청년 체감 실업률 26%는 거짓 촛불 불법 정권 문재인이 청년들에게 준 성적표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시작은 보여주기에 불과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부터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거짓 촛불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청년들에게 악몽과 같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정책을 남발하였고 청년수당, 생활지원금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면서 청년의 꿈을 난도질하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청년을 가재, 붕어, 개구리로 만들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의 특혜 공유가 의혹으로 대한민국 청년을 서럽게 만들었으며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은 고통받는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만들었다. 또한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은 청년들에게 집 없는 서러움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하였고 문재인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제로운동은 오히려 비정규직 95만 명 급증으로 청년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우리공화당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주고 청년이 자유롭게 활기 있게 사회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 문재인 뉴 스타트 플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리공화당 6대 청년 정책. 첫째, 민노총의 고용세습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강성 노조의 특권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둘째, 거짓쇼프 문재인 정권의 정치 구호에 불과한 공분 부분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준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을 이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셋째,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 희생비를 지급하고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 공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반면 문재인의 공약인 성과급 폐지를 폐지할 것이다. 넷째,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여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들 것이다. 여성들이 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부사관 정원을 확대할 것이다. 다섯째, 윤미향과 같은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년 일자리부를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다. 여섯째,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의 자유경영을 높이고 맞춤형 청년 채용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과감한 폐지, 사업화 자유 막는 노동화법 개정, 공무원의 무분별한 지원을 통제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이와 같은 6대 청년 공약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특히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했던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상을 비롯하여 미완의 개혁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재추진함으로써 거지축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심어놓은 독버섯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15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의 마음을 담아 분노의 마음을 담아 지금 기자회견문을 행복해 주신 우리 양정원 청년당원께 감사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발언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텔레비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정치 외교 안보 전문가이시고 또한 현재는 우리 공화당의 정책의장 겸 최고위원이십니다. 우리 박태호 박사님 모셔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고통스럽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런 산포 세대가 된 지가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난 2018년 3월 이후에는 그 악화되고 그 악화가 이제 더 고착화돼 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손을 써야 하는가 이런 지경까지는 아주 참담한 문제예요. 저도 대학에 강단에서 우리 20대 많은 제자들 양산하고 대화하고 그 꿈이 많은 젊은이들 정말로 능력 있고 바르고 얼마든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만한 그런 자질들이 있는데 이 일자리가 없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잘못된 정책을 쓰고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국정농단과 직무유기로 적절한 정책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암세포를 방치한, 특히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엄청난 큰 과제를 방치한 사회주의 좌파 정권의 죄값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7,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당시 8%에서 10%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대학만 나오면 뭐 서울 오라고 했어요. 일자리가 넘쳤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대, 웬만한 대학 다니면 일자리 찾는 건 아무런 걱정을 안 하고 그러고, 이게 경제 성장이라는 게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는 결국 좋은 정치 지도자의 경제 정책으로 그렇게 큰 결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까 회견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특히 문재인 주사파 정권 들어서 가지고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니 어디 회계원 이런 걸 가지고 그나마 있던 조그만 성장 동력까지 다 까먹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오면서 최초에 중국인들 출입 제한하고 철저히 했으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경제 악화 상황도 조금은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고, 지금 또 백신 확보 문제가 완전히 실패한 이런 형국에서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것은 지금 몇 년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올해 하반기 되면 다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로 가서 이제 일자리 만들고 경기도 활성화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도 백신 접종률이 2.3%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뭐 도대체 언제 경제 활성화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노선으로 다 경제 성장 동력을 잃었는데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산부 세대가 더 악화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 10%, 40만 명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고, 청년 체감 실업률이 26%까지 가 있고, 뭐 저 억지로 정부에서 통계 수치 발표합니다만은 60대 이상 관제 알바짜리만 42만 개인가요? 청년들도 일자리 만들었다는 13만 개가 관제 일발이지 정규직 그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인 30, 40대 제조업 일자리가 25만 5천 개가 지금 감소해가지고 경제성장 동력의 핵심 축가 꺾이는 이런 암담한 대한민국의 추락 현상을 보는 것이다. 이거는 뭐 경제정책의 잘못도 있지만 크게는 국정운영의 틀을 잘못 잡은 주사파 정권의 사회주의 노선으로 동맹국들로부터도 시장경제를 외면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큰 흐름과도 연관이 있고, 또 이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보다는 민주노총과 같은 이런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정치도구한 좌파단체들의 지금 얽매여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세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 좌파 정권의 죄과가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삼척정도가 하는 경제정책을 안 하고 있는 이 정권은 누가 봐도 반역사적이고 반청년적이고 반국가적인 정권이다. 민주노총이 지금 춘투를 필두로 올 가을에는 대대적으로 뭐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데 일조할 만한 반미투쟁, 알다시피 항상 그들 슬로건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국 철폐, 연방대 통일을 또 들고서 뭐 서울시장, 우리가 부산시장 선거 이겼습니다만 아무 상관없이 이들은 좌파 사회주의 경향의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가는 망국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느냐, 이것이 제대로 된 진단을 하는 우리 지식인들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양심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당에서 비록 우리가 원효정당입니다만은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내면서 바른 정책을 하고 제대로 된 그런 국정 노선으로 전환하라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권은 그런 인심도 매면하고 역시 마지막까지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도 보면서 정말로 이 정부가 공정하고 정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그런 헛소리 정부가 되고 있는 인생 앞에서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이 나라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정 동력을 만드는 경제정책으로 당장 전환하고 좌파 인사들 다 모조리 숙청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의 정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권으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호 박사님께서 대한민국의 참담한 상황과 또한 참담한 일자리 창출 상황들, 민노총의 고용세습 문제,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러한 불공정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훌륭한 말씀을 주신 우리 박태호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또 우리 공화당의 젊은 희망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젊은 청년, 또한 현재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신 한근영 최고위원 오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대한민국 진짜 괜찮습니까? 문재인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평화, 공정, 정의, 그중 하나라도 지켜진 것이 있습니까? 조국 딸의 황제 입시가 추미애 아들의 황제 병역이 그리고 윤미향의 이 파렴치한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먹는 그러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군가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180석 여당이니 그것에 수긍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작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그 자체를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대리자이고
이 나라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따끔한 해초리를 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문재인 정권과 이 현 여당의 행태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의 해초리를 맞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방역 핑계대며 국민들을 모이기조차 못하게 하고 방역 핑계로 자신들에 대한 저항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정권, 과연 민주당을 창칭하는 이 자들이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 프로세스를 아는 작자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국정이라 하면 대통령을 뽑았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경제, 안보, 외교를 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정권 4년 대한민국 안보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조차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대한민국 외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받는 어느 쪽 하나에도 편승하지 못하고 어느 쪽 하나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외교,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서. 그게 바로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긴 선거,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고 있는 이 몰락의 신호탄에서 그들에게 잘하라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청년의 메시지, 대한민국 국민의 숭고한 메시지를 외면하고 지금도 당권 경쟁, 어떻게 하면 내가 한자리에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정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일단 정치꾼의 마인드가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국민과 함께 나가려고 하는 리더가 대한민국에는 필요합니다.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이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 정치 이득, 그들이 자신의 부정부패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넘어간 그 공이 더 큰 화살과 더 큰 총탄이 되어 국민의힘을 쑥대밭으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 넘어간 공을, 이 넘어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치 리더 비전이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치와 비전이 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청년 세대에게 주어진 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수습하려고 하고 잘못된 방향을 안 된다고 단호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대한민국에는 있었습니다. 청년 세대의 미래를 젖먹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정치인으로서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 무거운 개혁을 과감히 실행했던 리더가 대한민국에는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지들 당선되려고 정년 2년 연장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막으려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준비했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김정은을 제거해야 된다고 외쳤던 당당했던 리더가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부정부패 감추려고, 자신들 다음 대권, 자신들 제도적 이득 누리려고, 천년만년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대통령 등쳐먹고 배신한 놈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한 리더를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되찾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리고 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보장되는 나라를,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대한민국 국민과 청년은, 미래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행동하는 우파정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으로서 가열차게 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는 위하는 그 싸움에 비록 우리 공화당 혼자만이 아니길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